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19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한 오전 늦게 내지는 뭐 점심 무렵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구나. 전 세계 뭐 기름값이 뭐 출렁인 걸 말할 것도 없고, 뭐 짐작컨대는 주식시장도 많이 출렁거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란이 언제 반격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될 정도였죠. 뭐 오늘 내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분위기였죠. 미국 ABC가 처음으로 보도를 했죠. 그래서 미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그 생중계로 보도를 하면서 생방송으로 이건 이스라엘의 공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실어나른 거잖아요. 우리도 막 유튜브 상에 속보가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아닌데 이상하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란 쪽의 보도, 그리고 알자지라 보도들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란은 지금 바로 반응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거 해외에서 온 공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BC의 보도와 너무나 다르죠. 그리고 공격의 규모도 되게 소규모다. 이란이 피해 입은 건 없다, 사람 죽은 걸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세상이 어떤 변화의 극점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잠재적인 결론에 좀 도달했습니다. 내일 정도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어쨌거나 지금까지 정리된 상황을 여러분하고 한번 말씀을 공유를 하고 제 생각을 좀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ABC 보도로 이야기를 보면은 뭐 이란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 그래서 뭐 이란의 주요 도시에서도 뭐 폭발음이 관측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 테헤란도 포함되어 있었고, 뭐 이 이스파한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외 한 군데 더 언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 있죠. 위로 로켓탄이 날라오고 탄도탄이 날라오고 그걸 아이언돔이 요격하고 그런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군시설도 타격을 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는 직접 그 레이더 기지 같은 거, 방공 기지 같은 게 타격을 입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을 하여금, 전 세계 사람들을 하여금 이란이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 했듯이 이스라엘도 결국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가겠네. 그리고 이스파한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여기서 폭발음이 지상에서 크게 들렸다고 나왔거든요. 여기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정황을 봤을 때 여기에는 이란의 핵 재처리 시설이 있는 곳 같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란 대통령도 여기에 만약 공격을 가한다면은 뭐 반드시 응징을 하겠다. 그것도 그 외에 요만큼이라도 우리를 보복을 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걸 후회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강성 발언을 이미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규모로 타격을 했고 이스파한 근처 핵 제철 시설까지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로 이란이 맞받아칠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ABC가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미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짓이다,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이거 근데 실제 현장으로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슬라믹 리퍼블릭 뉴스 에이전시라고 이란의 공영방송 같은 것 같아요. IRNA라고 불리는 거를.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이스파한 좀 전에 핵 제철 시설을 공격한 게 아닌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가 없고 핵을 농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게 돼, 핵무기의 우위를 가지게 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란 대통령이 한 말도 있고, 여기를 공격받았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유사한 시설을 타격했을 것이다, 타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란의 이거 오피셜입니다. 공식적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군 고위 장성이 그 폭발은 적의 공격에 의해서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잘 보세요. 적의 공격에 의해서 지상에서 타격을 입어서 폭발이 된 게 아니고 미확인 물체가 작은 크기의 미확인 물체가 있어서 우리 대공 시스템이 가동이 됐다. 그래서 폭발음이 들리고 불꽃이 솟아오른 것이다. 그걸로 오인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이거 좀 전에 보신 기사의 내용이에요. 일부 서방 언론이 보도한 이스파한의 지상 폭발음 새벽 4시 무렵이에요. 여기 ABC 들어가죠. 예, CBS부터 실어 나른 거 우리도 다 실어 날랐으니까 그것은 지대공 미사일의 발사에 의한 것이다. 예, 저게 미사일이나 뭐 자폭 드론이 이란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게 아니다. 오피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피해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 이제 언론사에서 IRNA SCT 가서 확인을 했다. 즉 피해는 지상의 피해는 없었다. 예, 제가 이걸로 봤을 때 지상의 피해는 그것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지상 목표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물론 시리아에서 일부 대공 체계가 공격을 받아서 물질적인 피해가 났다는 정도는 있었어요. 아직 이라크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요거예요.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테헤란이나 뭐 다른 주요 도시 이란에 있어서 그런 건 없어요. 공항이 잠깐 통제가 됐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새 개통됐어요. 공항 지금 비행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전면적인 지난번에 이란 같은 공격이 아니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행했던 그런 공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좀 더 보시면 좀 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지금 이것을 아직 이스라엘 공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냐? 미 고위 관계자 ABC 뉴스가 인용한 미 고위 관계자의 말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언론 이게 만약 이란 말이 맞다 그러면 나중에 왜 ABC는 어떻게 알았어? 그거를 라이브로 방송을 때렸느냐?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으며, 그 이런 시간에 어떻게 미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그걸 확인했냐? 미국 고위 관계자는 어떻게 확인했냐? 이런 아주 예민한 문제가 있어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요 끝에 가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이게 예민한 문제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 알자지라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기사를 올렸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란의 대공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물체를 격추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내용을 보면은 쿼드콥터 3개를 격추시켰다. 이게 이스파한 근처 이야기예요. 다른 데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죠? 이란이 거짓말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일부러 이게 피해가 규모가 컸는데 되게 작게 축소해서 보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규모 공격이 사실은 벌어졌고 핵심 시설에 이미 타격을 입어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다. 근데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만약 그랬으면 이미 반격이 이미 가해졌을 건데 이런 분위기의 보도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거든요. 서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는 제가 보기엔 상당히 탄탄해 보입니다. 쿼드콥터를 세대 격추했다. 미확인 물체가 쿼드콥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쿼드콥터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겁니다. 이렇게 된 거. 자, 이것도 크기가 작은 게 있고 제법 큰 것도 있어요. 한 이따만한 거 몇십 킬로 수송용으로도 쓴다고 우리도 뭐 개발한 거 제가 보기도 봤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자, 아마 이송 거리가 뭐 몇십 킬로 수준이에요. 몇십 킬로 수준이고 무기를 많이 달면 갈수록 많이 못 가는 거고 속도가 일단 안 나잖아요. 속도가. 예, 뭐 우리 사람보다 빠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제도 소개해드린 이란의 샤헤드 드론, 이란의 샤헤드 131 드론과 샤헤드 136 드론을 지난번에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타격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도 샤헤드 드론을 쓰지만 장거리 타격용으로, 단거리용으로 쓰는 여러 가지 또 드론들을, 자폭 드론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예. 거기에 쿼드콥터 형태로 된 것은 단거리 작전용이에요. 대부분. 예,
단거리 작전용이고, 장거리를 타격하려면은 얘는 헬리콥터 방식 갖고는 안 돼요. 샤헤드 방식처럼 활공을 하면서 양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드론을 써야 되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발사해가지고, 아니, 이륙해서 이란까지 오기에는 500km가 넘잖아요. 되게 부적절한 기체 형상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되게 자폭 드론의 선구자예요, 이스라엘이. 이거 말고 많아요. 샤헤드 방식인 게, 어떻게 보면 이란의 샤헤드 드론 방식이 선구자인 이스라엘의 것을 모방해서 이란식으로 적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거 많이 이제 참고하겠죠. 같습니다, 내나. 프로펠러예요, 뒤에. 예? 1기통, 2기통, 예. 가솔린 엔진 달린 거. 이거는 장거리 가는데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이걸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믿지만, 이스라엘이 전면전으로 우리한테 보복 공격을 한 것이 아니다. 이란 너희가 이스라엘을 감히 이스라엘의 본토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너희의 본토를 공격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흥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부의 공격이다. 왜? 그들이 떨어뜨리고 보니까 쿼드콥터더라.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이까지 날라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뒤에서 수작을 부렸을지는 모르지만 내부자의 소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아이시스 같은 거, 지난번에 컬슨에서 있었던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 이거는 정규전이 아니라 첩보전의 영역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다. 이란을 흥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이거를 지금 이란이 눈치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중합니다, 지금. 네.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 바로 이제 이야기가 있네요. 공격이 이란 바깥으로부터 행해진 것이 아니고 내부의 소행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시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조금만 건드려도 나는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 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 사안은 거기에 합당한 사안이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하지 않고 내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피해도 거의 없고. 그리고 과거에도 1-2년 전에, 몇 년 전에도 그 핵 재처리 시설에 대한 쿼드콥터의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관련자를 체포도 했어요. 자, 모사드 관련된 첩자였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예. 여기 이 이야기를 하죠. 외부에서 이 공격이 행해진 게 아니라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이란 정부가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 예. 여기 이야기는 저기 밑에 빨간색 동그라미 쳤죠. ABC 뉴스가 미국의 ABC 뉴스가 이것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어요. 거의 뭐 라이브로 계속 틀어놓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속보가 그 방송을 따가지고 와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고위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그건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란은 정작 공격을 받은 이란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이란이 흥분해서 이 공격을 했던 측에서는, 그리고 ABC의 방송은 뭘 유도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난번 공격에 대한 전면적인 보복 작전이다. 이란 빨리 받아쳐. 이렇게 몰아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걸 쭉 종합해서 보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세력은 누구냐? 모사드가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 이것은 첩보전의 영역이니까 정규전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 누구 소행이야 이러면 난 몰라. 하부 조직을 해서 시켰을 거잖아요. 지난번에 러시아 테러 사건처럼 IC 쓰고 너 돈 누구한테 받았니? 여기서 받았다, 저기서 받았다 이러면 뱅뱅뱅 돌게 되잖아요. 꼬리 자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행 아니다. 그게 모사드의 첩보전이죠. 첩보전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예.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 이란이 오판을 해서 흥분을 해서 대규모 공격인 줄 알고 받아친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명분이 없는, 지난번 것은 보복을 위한 거였잖아요.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 대한 F-35를 이용한 폭격이었죠. 그래서 딱 거기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만 취했잖아요. 이란이 모사드 기지 폭격 하나 하고 F-35를 운용하는 비행장 파괴하고, 이번에 그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흥분하면. 게다가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의 보복을 못하게 막고 있지만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이란의 공격은 도중에서 끊어줘요. 지난번도 그랬죠. 미군이 더 많이 끊어줬을 거예요. 왜냐? 그 미군 기지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란과 미국이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으로 끌려 들어오게 된다. 이것을 모사드가 노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란의 입장은 모사드가 한 것 같은데, 예, 이건 첩보전의 영역이니까 일단 끊겠다. 여기서 이걸 정규전으로 보지는 않겠다.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공식적인 선전포고로 보지는 않겠다. 그렇게 끊은 거예요. 그러면 ABC와 여기 나오는 미 고위 공무원은 누구냐 도대체? 이 세력과 모사드 세력이 이해관계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큰 그림으로 봐서는. 왜? 제가 계속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빅토리아 눌란드가 한 달 전에 물러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힘으로 지배하던 것에서 물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측이 아주 많아요. 기존에 수십 년간 해왔던 미국의 패권 유지, 그게 당연하고 앞으로도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리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빠져나오는 것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게 모스크바 테러잖아요. 이것도 첩보 작전이에요.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이 여기서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하나의 이제 가능성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다른 동영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제시드리는 부분은 거의 팩트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 애는 각자의 몫이죠. 네.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셈이고요. 그래서 또 보면은 IAEA가 확인을 해줬어요. 이란 핵시설에는 피해가 없다. 예, 이걸 건드렸으면 양쪽 간에 전쟁뿐만이 아니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핵전쟁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래 되면은. 예. 자, 그래서 이번이 모사드가 했던 또는 모사드 더하기 미국 내에 지금 바이든의 급변한 외교 정책, 외교 위주의 정책, 힘의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외교를 통한 어떤 패권의 유지라는 게 바이든이 지금 잡은 방향이죠. 그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환에 대해서 불만이 세력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미국 내 세력들이죠. 이스라엘과 지금은 입장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모사드가 하는 공격에 대해서 미국 내 일부 세력이 ABC를 활용해서 방파제를 했다. 예, 거의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라이시가 잘 버텼다. 그래서 그들은 이란이 성급한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우발적 충돌을 원했다. 여기가 다 네오콘적인 냄새가 아주 강하게 풍기죠. 전쟁 나면 좋아하는 곳 있잖아요. 무기 많이 팔아서 좋아하는 곳.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그게 미국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미국 상층부의 권력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때까지 계속 7, 8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걸 털어서 다른 방식으로 옮겨가려고 한다. 왜냐, 지금 기존에 해보니까, 바이든이 지난 4년간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는 재선을 너무나 하고 싶고, 트럼프는 절대 대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죽었다 깨라도 지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역전패를 당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리적인 걸로. 그래서 CIA 세력이나 이런 데다가 힘을 실어주고 있고, 지금 한 달여 전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제가 채널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자, 거기서 이란이 흥분하지 않았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모사드 더하기 미국 내에 있는 지금 이제 전면에서 외교 정책의 전면에서 좀 물러난 것으로 보이는 네오콘 세력들이 인합 작품이 아닌가. 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더 하는고 하니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볼티모어 다리 붕괴하는 거, 붕괴된 거 이거 바로 덮어버렸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가리지도 않고 미국 정부 돈 들여서 다시 세워주겠다고 바이든이 허겁지겁 수습하고 넘어갔어요. 이거는 또한 이번 이란 공격을 뒤에서 작업한 그 세력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세력이고 큰 의미에서 또 모스크바의 테러를 일으켜서 푸틴을 흥분하게 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모질게 훨씬 더 강하게 나오게 해서 서방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다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려고 했던 그 세력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바이든이 이거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허겁지겁 덮은 거잖아요. 거기다 한 방 더 놓은 거예요, 이번에 이란에다가 이렇게. 예,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은 이제 바이든의 반응을 보거나 그들의 정책적 결정을 보면은 뭔가 잡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죠. 모스크바 테러, 그리고 볼티모어 다리 붕괴, 그리고 지금 이란. 예, 뭔가 엄청나게 빠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밀리면 절대 안 된다. 여기서 빨리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코지를 해야 된다는 게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이잖아요. 좀 그래 보이거든요. 여러분, 케네디가 왜 죽었습니까? 내가 그 네오콘들에 의해서 당한 거예요. 케네디가 왜 네오콘들이 싫어했느냐? 냉전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네. 지금은 그때보다 분위기가 많이 유하죠. 지금은 네오콘들이 실제 힘이 많이 떨어졌죠. 미국도 힘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만큼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7, 80년간 그 기득권, 알죠? 우리말로 하면 적폐. 그들이 쉽게 안 간다는 거예요. 안 물러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케네디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거 바이든도 제가 봤을 때는 몸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알자지라에서 나온 또 다른 걸 보면은 바이든이 힘이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도 말을 안 듣고 이란도 말을 안 듣는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건 첫 버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발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걸로 본격적으로 외교적으로 네타냐후를 탓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런 방식을 택한 거죠. 이란이 흥분하지 않았죠. 일단 그러려면 이스라엘도 곤란해지겠죠. 당연히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은 더 강고해질 겁니다. 바이든의 생각은. 꿈도 깨라. 꿈도 꾸지 마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는 사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네타냐후는 더 궁지로 몰리지 않을까. 정 안 돼서 네타냐후가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번엔 네타냐후 한 짓을 보세요. 그리고 ABC 뉴스 한 짓을 보세요. 예, 훨씬 강하게 네타냐후를 압박하거나 그의 힘이 더 이상 도달하지 않으면 발을 바로 빼버릴 가능성도 커요. 확.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일에 대해서는 훨씬 더 탄력을 줄지 모르죠. 그게 지금 동북아시아 한반도 이야기잖아요. 그리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그의 말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그의 큰 흐름에 저항하는 세력이 지금 ABC에다가 이것은 이스라엘 짓이다라고 이야기한 미 고위 당국자. 이 세력들이 네오콘과 손잡은 세력들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과도 손을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이든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걸로. 예, 네오콘 쪽에서 지금 CIA 쪽. 왜? CIA 빌 번쩍 해오던 이야기랑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즉 이것은 중국도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는다. 타이완의 전쟁을 유도하지 않는다. 타이완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지 않는다. 왜? 실패한 걸 왜 또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바이든의 개인적 욕망이 있죠. 트럼프한테 질 수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큰 방향 전환이 있고 바이든 스스로도 지난 3년 동안 네오콘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서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세져가지고
안 먹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오콘을 자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 보면은 CIA나 미국 경호처에서 바이든에 대한 경호를 상당히 올려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